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용돈 좀 크게 주거나 부모님께 목돈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 그냥 뒀다가는 나중에 국세청에서 증여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이, 설마 우리 가족한테까지? 하시겠지만 요즘 국세청 시스템 정말 무섭거든요. 그런데 이거 맞겠다고 세무사님 찾아가면 신고 수수료만 몇십만 원입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 제가 그 돈 확실하게 아껴드릴게요. 집에서 딱 5분 만에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끝내는 증여세 셀프 신고법 아주 쉽게 친구한테 알려주듯 하나하나 떠먹여 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30만 원은 무조건 버시는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본격적으로 신고하기 전에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나는 세금 낼 만큼 큰 돈 안 받았는데 신고해야 하나?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아요. 가족 간에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이걸 증여 재산 공제라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줄 때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부부끼리는 무려 6억 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중요한 건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는 해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집을 사거나 큰 돈을 쓸 때 국세청이 너 그 돈 어디서 났어?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때 이거 예전에 신고해둔 그 돈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이거 안 해두면 나중에 소명하느라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에서의 증여신고는 증여를 주는 사람, 증여자가 아니라 증여를 받는 사람인 수증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 켜볼까요? 준비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증여받는 사람인 수증자가 은행 거래 때 항상 사용하고 있는 공동인증서입니다. 참고로 간편인증으로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 준비물은 은행 이체 확인증이나 통장 거래 내역 사본 파일이에요. 자, 네이버 검색창에 홈택스 치고 들어오세요. 로그인은 다들 하실 줄 아시죠?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인증서 또는 패스PASS로 간편 인증되니까 10초면 됩니다. 로그인 하셨으면 상단 메뉴에서 세금 신고 클릭하세요. 왼쪽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찾아서 눌러주세요. 어때요? 벌써 반은 오신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화면 보면서 천천히 따라오세요. 화면에 보면 증여세 신고, 일반 증여라고 있죠? 이것을 클릭하면 맞춤 신고 찾기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맞춤 신고 찾기를 클릭하면 먼저 증여받은 일자, 즉 돈 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찍어주세요. 그 다음은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확인 버튼 누르세요. 참고로 증여자는 돈 준 사람을 뜻하고 수증자는 돈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 넣고 확인 누르면 화면이 바뀌는데 여기서 증여자와의 관계를 골라서 선택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혹시 증여자와의 관계 설정하는 게 헷갈리시는 분 계실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때는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증여자와의 관계 옆에 있는 조회 버튼을 누르면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서 수증자인 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즉, 자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실 때 선택하는 겁니다. 가끔 할머니가 주실 때도 있잖아요. 이때는 관계에서 손손자녀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그걸 선택 클릭하시면 됩니다. 즉, 수증자가 증여자 할머니의 손자 손녀라는 뜻입니다. 혹시 헷갈리는 관계가 있다면 지금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달아드릴게요. 다음으로 신고인의 거주자 여부를 묻는데 예라고 체크하시고요. 6번 항목인 현금만 증여받았나요? 라는 질문 항목에서도 예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금액 입력입니다. 7번 질문 항목에 받은 현금 금액을 그대로 적으세요. 7-1번 항목은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예정인가요? 라고 묻는데요. 여기서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아니오에 체크합니다. 이제 화면 맨 아래에 있는 증여세 정기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지금까지 입력한 모든 내용들이 한 화면에 나타나 보이는데요. 화면 중간 상단에 증여재산 공제 칸에도 5천만 원이 제대로 보이네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제 한도 있죠? 성인 자녀 기본 공제액이 5천만 원이므로 오른쪽 하단 쪽에 짜잔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뜨는 거 보이시죠? 이 숫자가 0인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이제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고 표시된 화면으로 바뀌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증여세 정기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새로운 창이 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빙서류 제출을 눌러서 준비해둔 통장 이체 확인증 또는 거래 내역 캡처 사진을 업로드하면 끝. 제출하기 버튼 누르면 정말로 신고가 끝났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허무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5천만 원 공제 한도는 10년 누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5천만 원 신고하고 내년에 또 5천만 원 받으면 그때는 세금 나옵니다. 5천만 원은 10년 동안 합쳐서 계산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추가로 더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주고 동시에 할머니가 동일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주었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아버지나 할머니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빠한테 5천, 할머니한테 5천 받으면 각각 공제돼서 세금은 0원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계산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국세청은 증여세 공제 한도를 따질 때 아버지와 할머니를 하나의 팀 직계존속으로 봅니다. 내 기준으로 윗사람들인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외조부모님 모두 합쳐서 10년 동안 딱 5천만 원성인 기준까지만 세금을 안 냅니다. 즉 아빠가 5천만 원을 주는 순간 공제 한도가 꽉 찼기 때문에 할머니가 주시는 5천만 원은 전액 세금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10% 세율이 적용돼서 수증자인 자녀가 약 500만 원 정도만 증여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세요. 자,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인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세대생략 할증과세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약간 심화 내용이지만 꼭 알아두시면 요긴합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줄 경우에 세금 30%를 더 때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방금 사례를 다시 들어보면 아빠가 5천만 원을 주고 동시에 할머니가 동일한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주었다면 아빠가 먼저 준 5천만 원은 세금이 0원입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준 5천만 원은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30% 할증이 붙습니다. 세금 폭탄인 거죠. 그래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약 6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아빠와 할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 원을 증여받아야 하는 경우에 세금 폭탄을 피하는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아빠와 할머니가 동시에 동일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할머니 돈 5천만 원을 먼저 공제 신청하면 돼요. 아빠가 준 5천만 원은 공제 없이 과세가 되지만 아빠는 할증이 없으므로 기본 세금만 납부하면 되니까 약 485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아빠와 할머니가 동시에 동일 자녀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할 때는 신고서 작성 시 할머니에게 받은 돈을 증여재산 공제에 먼저 넣어서 0원으로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신고 기한이 중요한데요. 돈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간 지나면 가산세 붙으니까 미루지 말고 오늘 영상 본 김에 바로 해버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 나 기간 지났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 계신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거든요. 기한 후 신고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신고를 늦게 하면 무신고 가산세로 20%가 붙습니다. 그러나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이라면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 0원이잖아요. 그래서 0원의 20%는 0원이죠. 즉 늦게 신고해도 낼 돈은 없습니다. 댓글로 기한 후
신고에 대해 더 궁금한 것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증여하시는 분들은 신고. 기한을 놓치면 세 가지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세액 공제 박탈입니다. 즉, 제때 신고하면 깎아주는 신고세액 공제 3% 혜택이 사라집니다. 둘째,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즉, 원래 내야 할 세금의 20%를 벌금으로 더 내야 합니다. 셋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늦게 낸 날짜만큼 하루하루 이자로 연 8%의 높은 수준으로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집에서 5분 만에 증여세 신고하고 세무사 비용 아끼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홈택스 별거 아니죠? 이제 가족 간에 돈 오고 갈 때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신고해 두세요. 그게 진짜 절세의 시작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증여세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아마 밥 한 끼 얻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더 돈이 되는 세금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사 관학교 여운봉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